주식 해결사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정재입니다. 일요일 오후부터 이 가슴이 답답해지고 머리가 복잡해지면서 밤엔 눈도 안 감겨지는 증상. 일요일이나 월요일이라면은 이런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한 주 시작에 불편한 동반자, 월요병을 물리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왔습니다. 첫째, 식습관이 중요한데요. 아침에 뇌와 머리에 영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아침을 거르지 않아야 하고요. 그리고 수분 섭취를 많이 하게 되면요, 이 머리를 맑게 하고 노폐물 배출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녹차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 해소와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둘째로는요, 스트레칭이 있습니다. 내 몸을 더 무겁게 하는 이 뭉쳐있는 근육들 쭉쭉 늘려주면 가벼워질 수 있다고 하고요. 가장 중요한 셋째가 있습니다. 바로 보유하고 있는 내 종목에 대한 진단과 그리고 대응 전략이겠죠. 속 시원한 진단과 투자 의견, 저희 주식 해결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활기찬 월요일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지금 바로 고민 종목들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01786-1073 무료 상담 전화번호가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1668-4917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보내주시면 종목에 대한 진단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럼 지금 바로 고민 종목들 저희에게 보내주시고요. 주식 해결사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오늘의 핫스탁. 안녕하세요. 김재인입니다. 오늘 양시장 빨간불 켜면서 마무리가 됐지만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도가 12거래일 연속 물결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한 시장 속에서 오늘 핫했던 종목 함께 살펴보시죠. 아이폰 쓰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바로 접니다. 이 아이폰 X 쓰시는 분들이라면 이 테두리에 이 크롬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이게 바로 포스코의 제품이라고 합니다. 애플이 오늘 아침에 처음으로 공식 홈페이지에 한국 내 일자리 창출 현황이 공개가 됐습니다. 한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20%이기 때문에 이 소비자와 소통하기 위해서 이 공식 홈페이지에 이렇게 메시지를 띄운 것처럼 보이는데요. 포스코 스테인리스는 재활용 고철을 75%나 활용을 하고 있고요. 얇고 강도가 높고 친환경 제품이라서 애플 철학에도 맞고 고기능성이라 납품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포스코의 스테인리스는 스마트폰은 물론이고 자율주행차 그리고 수소 전기차 등 미래 산업 전반의 수요가 커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부에서는 이렇게 고성장이 예상되는 포스코에게 지원을 팍팍 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요, 일본의 반도체 부품을 대체하는 기업이 오늘 상한가에 갔습니다. 바로 BMT인데요. 지금 업계는 일본 업체가 반도체 가스용 UHP 피팅 밸브를 독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과 우리나라의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국산화 움직임이 최근에 있었죠. 그래서 지난 6월 말에 BMT가 삼성전자로부터 UHP 피팅 밸브 승인을 받고 앞으로 반도체 장비 업체를 통해서 제품 공급 작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BMT는 자신감 있게 3년 이내에 매출 500억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소식으로 오늘 상한가에 갔는데요. 이 제품 공급 이후에도 오래오래 제품력을 인정받아서 오래가는 기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삼성중공업 볼게요. 삼성중공업이 국내 업계 처음으로 올해 수주 목표 절반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오늘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요. 오세아니아 선사로부터 7,500억 원 규모의 선박 10척을 수주했다고 하는데요. 이 선박에는 삼성중공업이 독자 개발한 LNG 연료 공급 시스템 S4가스가 적용이 됐습니다. 이 기존 디젤류 사용에 비해서 황산화물이 99%, 그리고 질소산화물이 85%, 이산화탄소가 25%나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국산화를 통해서 친환경 선박 하면은 삼성중공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주말에 여러분들은 어떤 드라마 보시나요? 저는 호텔 델루나 보는데요. 어제 여진구와 이 아이유가 키스신을 했는데 이 장면이 이별을 암시하는 내용이라서 저도 눈물을 찔끔 흘렸습니다. 저는 집중해서 봤는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이 집중해서 보셨나 봐요. 호텔 델루나가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면서 제작사인 스튜디오 드래곤이 오늘 강세를 띄었습니다. 어제 평균 10.4% 기록했고요. 최고 시청률은 11.3%를 기록했는데요.
이 주식 해결사도 시청률 11% 기록해야 하는데 여러분들 도와주실 거죠? 지금까지 오늘의 핫스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들 나누고자 이 시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무료 상담 전화번호 02786-1073 번호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1668-4917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주식 해결사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MTN 스탁 이재모 전문가 그리고 올스탁 윤사무엘 전문가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주 마감에 이어서 한 주 시작도 이 빨간불 켜는 모습입니다. 현재 증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좋은 소식들은 꽤 많이 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재모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요 이미 좀 답이 나와 있었는데요. 지난주부터 좀 이야기 나왔던 것들 그리고 올해 좀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아래 공파라고 하죠. 이 경기 침체와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 그다음에 2년물 국채의 이제 금리 역전 현상, 이거 보통 이제 장단기 금리 차라고 많이 하는데요. 이게 지금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는데요. 지금 플러스로 좀 되고 다시 정상 시장 돌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전일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금요 시장이었죠. 이제 3대 지수 모두 크게 이제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래 공포, 이 공포감이 다시 좀 완화되는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증시가 좋아졌던 것이고요. 지금 그 분위기가 우리나라 증시에 고스란히 좀 스며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개장 초반 오늘 아주 강세로 출발을 했었고요. 계속 이렇게 강세가 쭉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계속적으로 약간씩 좀 밀리는 모습은 보여주었는데 그래도 다행히도 강세의 마무리가 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국내 시장이 이제 올랐던 이유는 바로 지난주에 떨어졌던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 이 아래 공포가 다시 완화되면서 반전 분위기 때문에 이제 올라왔던 건데요. 아마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아래 공포가 심해진다, 또 완화된다 이런 이야기는 아마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의 어떤 증시 변동성 이런 것들은 크게 제가 볼 땐 중요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 지금 양대 세력이라 할 수 있는 기관 외국인이 좀 갈리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일단 8월 들어서 국내 시장에서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약간 순매수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시장에서 무언가 우리나라 시장 자체를 주도해야 될 외국인 기관 자체도 방향성이 약간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시장 자체를 보실 때는 무언가 확연하게 한쪽에 어떤 방향성을 가져갈 그런 시점들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아마 이런 부분들은 8월 말까지는 아마 계속 될 것 같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장 전체적으로 볼 때는 관망 흐름이 좀 더 짙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수로 볼 때는 1900 초반 선이죠.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계속 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도 같이 말씀드리면 코스닥 시장도 코스피랑 다를 건 없어요. 강세 출발을 했고요. 강세가 쭉 이어진 거 아니고 계속 약세로 전환되더니 장중 한때는 약간 마이너스 됐다가 다시 플러스 되면서 마무리는 되었는데요. 여튼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수는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 중소형주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별주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지난주 2분기 실적 마무리된 이후에 계속적으로 하반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전망이 괜찮은 업종이나 기업 같은 경우는 시장 관계없이 계속 강세 추세를 좀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 자체가 눌려 있다고 해서 개별주를 놓치면 안 되는 부분들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이제 내년도 2020년까지 전망이 괜찮은 기업들은 지금 저점에 많이 있다면 분명히 잡아야 된다는 점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아마 내일일 겁니다. 한미연합훈련이 종료가 될 건데 이 한미연합훈련이 마무리가 되면 다시 북한과 미국 간의 실무회담이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잘 보시면 시장에서
그 소위 말하는 남북 경제 협력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일제히 오르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어요. 이거는 아마 코스피에서도 오늘 건설주가 강세를 보인 이유들 여기 있을 것이다라고 같이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수가 상승과 하락,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모습보다는요, 이 종목에 대한 개별적인 재료나 모멘텀이 더 중요한 지금인 것 같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보유하신 종목들에 대해서 더욱 궁금증 커지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먼저 전 시간에 여러분 고민들 아쉽게 짚어드리지 못했던 종목들에 대한 해결부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인 캐스터 먼저 어떤 고민들이 있었는지 소개해 주시죠. 주식 해결사 보너스 상담 시간입니다. 저번 주에 저희가 프로그램에서 상담 못 해드렸던 종목들 가운데 추가로 선정해서 전문가 의견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종목 해결사 함께 보시죠. 네, 보너스 상담 종목함입니다. 첫 번째 들어온 종목은 에스모입니다. 매수가 비중은 안 적어주셨지만요. 끝자리 번호 7804님에 접수됐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은요. 인선 ENT입니다. 매수가는 만원, 비중은 10%, 끝자리 번호 0830님이 연락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LG 디스플레이입니다. 매수가는 12,650원에 비중은 30%고요. 끝자리 번호 9989님이 연락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RS 오토메이션입니다. 매수가는 1,200원에 비중 30%고요. 끝자리 번호 6420님의 고민입니다. 마지막 종목은요. 바로 현대바이오입니다. 매수가는 16,600원에 비중은 30%고요. 끝자리 번호 8733님의 고민까지 접수 도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너스 상담 시청자 접수 목록이었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도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에스모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모, 이 매수 가격과 비중은 적어주시지 않으셨지만 투자 의견 궁금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이슈도 있고 있는데요. 끝자리 번호 7804님의 고민 에스모에 대해서 투자 의견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사무엘 전문가님, 에스모 현재 추세는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에스모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 보유 안내를 먼저 해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불타기, 지금 추가 매수라고 하면은 불타기를 말씀하실 것 같은데, 일단 저는 불타기 관점도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전에 저 같은 경우에 이 구간에서는 제가, 물론 매수가 유효하다, 손절가를 어디에 잡느냐가 중요한데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좀 박스권으로 전 보고 있었어요. 그냥 이 구간을 좀 박스권으로 해석을 했었고 박스권이 좀 돌파가 이뤄진 시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또 대표 지분 확대와 자사주 매입이란 이슈가 있었는데요. 일단 이 구간에서는 또 충분히 불타기가 가능한데 어디서 매수가 가능할까라고 이제 여쭤보신다고 하면은 전 한 6,200원 정도 아래가 좀 매수로서는 좀 적합하다라고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일봉이 아닌 분봉을 가져왔는데요. 분봉상에서는 한 6,165원 정도가 좀 이런 좀 추가 매수의 기회로 볼 수 있는 가격대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만약에 매수를 진행한다고 하면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한 6,000원 정도로 잡아보시면 되는데 거기는 좀 타이트하니까 거의 그렇게 잡으면 손절만 주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 5,800원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라고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에스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최근에 미국 뉴욕에서 상업용 자율주행차 셔틀버스가 첫 운행 시작했다는 소식에 따라서 상승세 나왔었던 모습인데요. 기술적인 분석 도와주셨습니다. 보유 관점 주셨고요. 추가 매수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셨네요.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고민 종목은요. 바로 인선 ENT입니다. 매수 가격이 만원에 비중 10%, 끝자리 번호 0830님의 고민이었습니다. 인선 ENT 하면은 이 재료적인 부분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재모 전문가님, 인선 ENT 투자 의견 어떠세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가 매수하자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가 매수를 충분히 고려하실 시점인 것 같고요. 매수하신 단가가 지금 가격대로 볼 때 상당히 높은 시점에 있기 때문에 먼저 추가 매수의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상반기보다 하반기 실적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연간으로 볼 때는 실적이 상당히 좋은 기업인데요. 지금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 볼 때는 하반기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전망 자체가 하반기에 더 포커싱 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실적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배경 자체로 볼 때는요. 지금 이 8월부터 광양 사업장의 매립장이죠. 영업 개시가 시작되면서 이게 수익성에 반영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비용 처리가 많이 되었다고 보면, 그래서 매출액이 증가되는 것 대비 이익이 많이 늘지 못했다면 아마 하반기부터는 수익성까지 같이 개선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훨씬 더 전망이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실적이 더욱 기대되는 이러한 재료들 여러분들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 괜찮다라는 의견 남겨주셨네요. 인선 ENT였습니다. 다음 고민 종목은요. 바로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매수 가격이 12,650원에 비중 30%를 두고 계신 상황인데요. 끝자리 번호 9989님의 고민입니다.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사무엘 전문가님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네, 일단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여러 번 여기서 언급을 했었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가 일봉상에서는 이런 패턴 사진을 지금 제가 표시해놨거든요. 네, 차트를 보시면은 네, 이런 사진으로 표시해놨는데 이게 딕크랩이라는 패턴인데 이제 저점 매수할 때 보통 많이 쓰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이게 저점이 될지 아니면은 이게 저점이 더 깨져서 더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 구간은 확률 베팅이 가능한 구간으로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2,500원에서 11,500원 사이에서는 저는 매수 베팅이 가능하다라고 예전에 언급을 해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면 사실 이 구간이 매물대가 없어요.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6,200원, 2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한 18,500원이 적당하다라고 예전에 언급해드렸던 거는 유효하고요. 그래서 이 구간이 되돌림 주고 더 빠지는가를 말씀할 수 있는데 일단 되돌림 구간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매수 관점은 유효하다라고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매수 관점 유효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손절 가격 1,200원 그리고 1차 목표 가격 16,200원 이 부분 유효하다는 가격 전략까지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종목은요. RS 오토메이션입니다. 매수 가격이 1,200원에 비중 30%, 끝자리 번호 6420님의 고민인데요. RS 오토메이션, 오늘 종가 가격이랑 매수 가격이랑 같은 상황입니다. 이럴 때 어떤 대응 전략 챙겨보면 좋을지 이재모 전문가님 알려주시죠. 네, 일단 보유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보유에 대한 의견을 드린 이유가 추세 전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개별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제가 볼 때는 성장성, 이 성장성이 매우 중요한데 성장성 대비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매도 영역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좀 제자리로 찾아 올라오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좀 올라온 것 같고요. 오늘도 뭐 언론 보도에 일부 나온 내용들 때문에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면서 매수하신 단가랑 지금 같은 가격대가 왔는데요. 여기에서 아마 주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더 올라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2분기 적자를 좀 기록했는데요. 이 기업이 뭐 실적주는 아닙니다. 성장주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실적보다는 향후 지금 하고 있는 로봇 산업이죠. 여기에서의 성장성, 이것을 좀 포커싱 하셔가지고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실적보다는 앞으로의 성장성 조금 더 이 사업성에 대해서 눈여겨보시면서 흐름 지켜보시는 것 같아요. 오늘 장에 급등 나오면서 이 매수 가격이 올라왔는데요. 좀 더 지켜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보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바로 현대바이오입니다. 매수 가격이 16,600원에 비중 30%고요. 끝자리 번호 8734님의 고민이네요. 현대바이오는 어떨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어떤지 먼저 윤사무엘 전문가께서 알려주시죠. 네, 일단 이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제약바이오들과 다르게 좀 추세 같은 경우에는 상승 쪽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보유 안내를 해드리고요. 일단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본전 구간에선 청산하자라고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일단 추가 매수 관점도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11,700원, 11,800원 정도가 1차적으로 지지선이 될 것 같고요. 2차적으로는 한 9,200원 정도가 적절한 지지선이다라고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주봉 차트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 안에서는 좀 두 군데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선 추가 매수는 언제든지 유효하고요. 지금 최근에도 시그널도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올라갔을 시에는 비중 축소 이렇게 본전 구간에서는 아니면 본전 구간보다 좀 밑에서는 청산을 하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가격 전략 주의해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 시간 저희가 미처 짚어드리지 못했던 고민 종목들에 대한 투자 의견 남겨드렸고요. 대응 전략까지 챙겨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고민 종목들 이제 해결해 드릴 텐데요. 어떤 고민 종목들 보내주셨는지 종목 해결사 넘어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